자, 한번 시장 둘러볼까요?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안타깝게도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을 앞두고 어제 해외 증시 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부터 저는 사실 대표님 저는 이제 미국 금리 이슈보다 네. 중국이 저는 사실 더 걱정이 되거든요. 미국 금리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50bp 인상 또 75bp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 그 부분이 사실 더욱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관련된 지표를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4월 22일 기준으로 중국의 이 CDS 프리미엄을 한번 보시죠. 이제 부도 위험 지표인데요. 73bp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조금 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시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일단 먼저 위안화부터 볼게요. 자, 위안화가 어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위안화 약세 흐름이 더 만들어졌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 자금이 약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가 어제도 또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5년짜리 이제 신용 부도 스왑이라고 하는 부도지표 관련돼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안 좋죠. 당연히 그죠. 이게 이제 주가 지수도 아니고 종목의 주가도 아니고 중국의 CDS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데 거의 80 가깝게 지금 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 73이었는데 어제는 80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 중국은. 그래서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의 불안감이 계속 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장중에 중국 흐름을 안 볼 수가 없고 오늘도 10시 반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되어서 개장 초에는 뭐 분위기는 일단 괜찮게 출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코스닥이 2% 이상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반등으로 출발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위안화의 흐름이 상당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이후로 이제 CDS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국에? 네, 중국에 5년 이제 그 부도 위험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전고점을 어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 전고점 돌파하는 차트는 우리 개별 종목이면 좋은데 이게 CDS라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좀 꺾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보수적인 좀 스탠스는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오늘도 장중에 위안화 움직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걱정하는 거, 그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잘 뭐 연준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소통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 가능한데 네네. 이 중국은 일단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네. 불확실하다는 사실 거. 뭐 미국도 우리가 예측을 해도 어렵고 쉽지 않은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하이 레벨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참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이제 중국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아쉽게도 지난번에 이 박스권을 이렇게 커버하는 음봉이 나오고 중국의 추세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저점을 완벽하게 어제 이탈하는 5%짜리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장 끝나고 더 이제 낙폭이 더 커지면서 5%짜리 낙폭이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이 반등이 얼마나 나올 수는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장중 흐름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에서 중국 증시는 위안화 약세, CDS 프리미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는 게 이게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그렇죠. 밸류 체인에 큰 네네.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급단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네. 이랬을 때는
충격이 커지는 거죠. 네, 지금 핵심은 어쨌든 물가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 때문에 지금 뭐 50bp에서 뭐 75bp 막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만 사실 안정을 찾으면 이렇게 뭐 성큼성큼 빅스텝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을 찾는 것을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고 락다운이 이어지고 이러면 중국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물건이 잘 뭐 싼 물건들이 외부로 못 나오고 당분간 그 공급망 교란이 이어진다면 물가가 안정을 찾기보다는 당분간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금리 이슈에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특히 우리나라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큰 나라한테는 상당히 이제 위험 요소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안 좋은 것만 우리는 자꾸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거는 디커플링 되고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해 종합에 제가 이제 주봉 MACD 오실레이터라는 보조 지표까지 하나 이제 같이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뭐 하루하루의 일봉 차트보다는 좀 중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어제 이제 하루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이 시작됐는데 아주 세로 막대가 아래쪽으로 길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요게 돌아서려면 약간의 뭐 중요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뭔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 주봉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중국 쪽은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시장이겠죠. 네, 자 중국이 일단 저는 미국보다 더 위급하다라는 생각에 중국을 업데이트를 먼저 드렸고 일단 위급하다라는 본질은 그 코로나로 그쵸. 인한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책이- 고집하면서 네네. 공세를 잡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우리 지난번에 물 백신 이야기도 했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틀어막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완벽한 정책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참 일단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오늘 새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위쪽의 그래프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그림인데 3%는 그래도 아직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2.9%를 넘어섰다가 다시 지금 2.81%까지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해주니까 뭐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0년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을 해주니까 어쨌든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기술주 위주의 반등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흐름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흐름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노란색 그림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타난 그림인데 유가가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새벽에 볼 때만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까지도 빠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한 3%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낙폭을 이렇게 좀 줄이긴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예. 이거는 결국 그 중국 봉쇄, 그렇죠. 그로 인한 경기 둔화를 네, 맞습니다. 걱정해서 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이게 뭐 중국이 저렇게 봉쇄를 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하나가 있고 미국도 금리를 저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러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새벽에는 결국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가 100달러 미만으로 크게 찍어 누른 주요한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좀 당분간의 안정적인 그림을 보여주면 시차를 두고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물가에는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기대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입니다. 이제 금리 받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쪽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를 봐야 되는데 달러는 우리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달러 움직임인데
더 강세 흐름이 나타난 거죠. 예, 거의 102달러까지 가깝게 지금 육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74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2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역시 전 세계 뭐 중국발 그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에 자금은 어쨌든 달러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위험자산 쪽에서는 자금이 지금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제 제가 보여드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전고점이 돌파하기 전에 여기까지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게 항상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에 지표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오늘 7시 업데이트 된 거를 제가 가지고 오니까 어이구 이틀 만에 전고점을 네, 전고점을 살짝 지금 오히려 뚫어버리는, 올라올 때는 한참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참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라올 때는 이틀 만에 지금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조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좀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 쪽으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도 당분간은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표를 우리가 참 민 팀장님이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가 지표 한두 개만 보고 하면 이게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기술주의 상승이라든가. 근데 기술주의 상승과 더불어서 또 이런 지표들 보면은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기술주 상승하는 걸 보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쁜이님이 하이힐드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하이힐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크 본드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크 본드라는 거, 정크는 쓰레기죠,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채는 안전한 채권입니다. 근데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을 정크 본드라고 하는데 이 국채와 정크 본드 간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갔다. 아니면 이게 좁혀지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았다. 요건데요.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이제 채권들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 쪽으로만 돈이 가고 위험한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만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하이힐드가 올라갔다. 이게 금융시장이 뭔가 좀 불안해지고 있다. 하이힐드가 국채 대비해서 좀 안정을 찾고 떨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 네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전 업종의 이제 업종별 등락률 지도판을 한번 또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그동안 좀 하락을 했던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MS, 그 다음에 구글, 이 두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밤에 이 두 종목은 실적 발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파벳과 이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밤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먼저 좀 튀어오른 모습 특징적이고요. 뭐 나스닥 위주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좀 빨갛게 하락했는 업종이 우리 조금 전에 유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에너지 업종 있죠. 네. 그동안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할 때 이 에너지 업종은 강했었는데 엑슨모빌을 중심으로 에너지 업종이 유가 하락과 함께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테슬라의 그 트위터 인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한, 인수에 대해서는 반응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테슬라 주식 담보로 돈 빌렸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 가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반응은 뭐 별로 시큰둥한 모습이었고, 자, 넷플릭스의 추가 하락이 좀 여전히 좀 특징적이죠. 넷플릭스가 아니라 맞죠,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정말 끝없이 나락으로 가네요. 네, 2.6% 추가적으로 NFLX라는 티커를 쓰고 넷플릭스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반에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시 반에 일어났을 때는 그 다우와 S&P는 다 마이너스였고요. 그렇죠. 나스닥은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장 마감 1시간 전에 확 쭉 땡겼거든요. 땡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그 공포 지수가
40인데 원래 새벽 2시 30분 기준으로는 이게 더 이쪽으로 치우쳐져서 37 정도까지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예, 원래는 더 안 좋은 쪽이었는데 시장이 오후 들어서 낙폭을 회복을 하고 상승 반전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시 한 40 쪽으로 가서 어제하고 똑같은 수치로 끝났습니다. 어제도 40이었고 오늘도 40이었는데 새벽에는 저게 더 두려움 쪽으로 공포 쪽으로 가다가 오늘 지수 반등, 주가 반등과 함께 다시 40으로 끝났다 정도로만 일단은 공포와 탐욕 지수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 우리가 좀 보면서 네. 어제의 반등을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오늘의 반등을 아니면은 좀 이제부터는 좀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냐. 네네. 이게 오늘 투자 우리가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찾아내고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일단 오늘 캔들 하나만 한번 놓고 봐볼까요? 오늘 캔들 하나만 좀 놓고 보면 어제 이 완전히 이제 그 저점을 깨는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캔들은 어제 음봉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커버하는 음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에너지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봉이 달렸더라도 만약에 이게 음봉이라고 치고 이 밑에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달렸으면 되게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절반 가깝게 이렇게 밀어 올렸다라는 것은 그래도 반등, 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어쨌든 에너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달러의 강세도 받고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강세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강세가 유지된다면 이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의 한계는 아마 이번에 행보했던 구간이 여기가 13,500포인트 전후가 또 가다가도 한번 부딪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들죠.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저기가 행보했던 구간은 하나의 이제 그 강한 에너지 저항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예, 행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이게 빨리 튀어 올라왔어야 되는데 행보 기간이 6거래일 동안 길어졌고 그 밑으로 하회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는 저기에서 얻어맞을 겁니다. 뭐 나중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봉 하나가 어제 음봉의 절반을 회복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에너지이긴 하나 달러 강세 그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강세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양봉 하나만을 맞고 우리가 하나만을 믿고 우리가 너무 다시 공격적인 스탠스로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투자 네. 어제 우리 계속 현금 보유하자고 말씀 네네네. 나눴잖아요. 네. 오늘도 현금을 쓸 때는 아니다. 네, 현금 보유 쓸 때 아닌 것 같고 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일단은 관망 상태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정중동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하고 같은 의견이신데 하여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죠. 뭐 이번에 돈을 좀 그러다가 뭐 생각과는 다르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네네네네. 일단은 지키는 쪽으로. 그렇죠.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더 주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더 주고 사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함부로 소진 잘못했다가 아주 매력적인 또 가격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현금은 조금 신중하게 집행하자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시장 네네. 가서는 뭐 아직은 조심하자.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네, 달러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한 방에 어제 7천억 가깝게 코스피에서 한 방에 이렇게 있어서 세로 막대 그래프가 다시 한번 팡 길어지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뭐 1조 1000억도 있는데 1조 그쵸, 2천억도 뭐. 있는데 1조도 안 넘었는데 네, 그래도 한 방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그래도 우리 그냥 1조는 기본 아니에요? 1조는 기본인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세로 막대가 줄어드는 듯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기분 나빠요, 저 네네. 매도가 자꾸 늘어나는 게.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가 추가적인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침에 이제 출발할 때 동향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7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에서. 자,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1,46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한 1,000억 정도 초반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한 달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도가 어제 코스닥에서 1,500억 가깝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 불안한 요소에 어제 한 8,500억 정도의 금액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를 하는 뭐 선물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현물을 팔고 주가 내려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크게 단기적으로 뭐
뭐 잃는 부분이 아니죠. 자기들은 숏 포지션을 취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흐름을 봤는데 외국인들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사모펀드 쪽의 수급 동향도 살짝 지금 부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를 가장 먼저 기관 중에서도 먼저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한 이유가 사모펀드가 가장 좀 스마트한 머니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 왼쪽이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연초 이후에 매일매일 이제 사모펀드들의 동향을 제가 그려왔는데 어제 하루에 이제 코스피에서 650억을 팔았는데 어제 세로 막대 그래프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도 규모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어제 하루에 309억이 매도가 나와서 합계가 마이너스 한 950억 정도 매도가 어제 사모펀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됐냐면 그 현대차죠. 어제 네.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제 사모펀드가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를 사모펀드에서 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산 거 제외하면 어제 사실 양시장 합계해서 사모펀드는 1,300억 정도 매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로 스마트머니들도 이 시장 불안감에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감히 저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자기들이 현금 확보. 먹었던 것들을 파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부 물렸던 거를 뭐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현금 확보를 해서 발빠르게 뭐 나중에 다시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환매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스마트 머니들의 쪽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중에서도 사모펀드들도 최근에 공격적인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몇 가지. 뭐 우리가 늘 보수적이지는 저는 않거든요. 제가 8.15 모니터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제가 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장 에너지에 따라서 스탠스는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FOMC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50bp 뭐 되겠죠. 네. 요거를 앞둔 경계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50b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5월달 이후로 또 75bp 뭐 연속으로 또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간의 여의도에서 이제 또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5월 이후에도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런 사모펀드들도 미리 자금을 좀 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업종별로 한번 봐보죠. 네, 어제 이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매도하는 가운데 조금 편입하는 업종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잡히는 업종은 하나밖에 없었네요. 어제는 담배 업종, 담배 업종만 뭐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사는 업종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매도 업종은 공통적으로 다 많이 좀 잡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백화점과 화장품 관련해서 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자동차 실적 나왔거든요. 현대차, 뭐 기아차. 그렇죠. 네, 네. 실적 나왔는데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기관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 최근에 자동차 쪽 이렇게 편입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체크를 했었는데 어제도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좀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식품음료 쪽 여기가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전가를 잘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강한 강자로서 업종으로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은 식음료 쪽에서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업종별로 매수 강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